뭔지 혹시 말해줄 수 있는 사람 있어요? 뭘 배웠죠 우리가? 영어요? 웨잉 배웠죠. 무게 다는 거. 그리고 해석 안 될 때 대안 찾는 거. find alternative. 그 다음에 컴바이닝이 약간 이제 가물가물할 것 같아요. 웨잉은 우리가 수업하면서도 계속 버시는 게 나오니까 말하는데 컴바이닝은 특정 지문에 국한되어 있거든요. 보통 주제 제목, 어려운 주제 제목이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솔직히 접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는데 EBS에 나올 거예요. EBS에 그런 스타일이 나와가지고 절대로 한 문장 가지고 쉽게 못 풀게끔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 번 더 짚어드릴 거고 지금 패러프레이징 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실전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전 때 이 간내 만에 이러고 있다가 다 틀려요. 막 연구하다시피 있잖아요. 무슨 수학 문제 풀 때 무슨 다 막 거의 글을 쓰는 것처럼 한 문제 풀 때 그렇게 하면 망해요.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문제를 풀었어. 앞으로 문제를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풀 것인가에 대한 메커니즘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 연구를 잘 알려주는 거고. 그럼 그 연구를 해가지고 실제 실전에서는요, 정말 빠르게 녹여내지 않잖아요? 그럼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걸로 다 된대요. 어떤 특정한 어떤 기술 A, B 나누고 다 안 돼요. 실전에서 A, B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나눠요. 그럴 시간 없어요. 이해됐습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런 작업을 해놓는 거. 우리가 구문 배우듯이 문장 해석할 때 문장에 대한 원리 원칙들, 구조 분석들을 머릿속에 다 알고 있으면은 실제 해석할 때 좀 이렇게 편리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딱 비유를 드릴게요. 달리기 선수인데 여러분들은 신텍스는요, 달리기 자세를 배우는 거예요. 근데 실제 뛸 때는 자세 신경 씁니까? 저희까지 빨리 가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자세를 항상 평소에 연습한 사람이 그 자세가 나오는 거지 연습을 안 한 사람이 자세 나올 수 있어요? 뛰면서 막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독해하면서 해석 막 할 수 있나요? 안 돼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평소에. 마찬가지 이것도. 이것도 자세예요. 이거 뛴다는 사람이 있는데 자세예요, 자세. 자세 잡는 거예요. 실제 문제 풀 때 이러한 방식으로 그 순간의 0.1초 사이에 그런 패턴이 보이는가 안 보이는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만약 이걸 안 하잖아요?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걸 하잖아요? 근데 이걸 찾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나도 모르게 찾고 있어요, 이거를. 같은 것 같은데 가자. 이러다 끝나는 거예요. 이러다 문제를 푸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이것도 자세 잡는 거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절대 실전이 아닙니다. 자, 볼게요 이제 13번 바로 하면 되죠? 다 푸셨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짱이에요 여러분. 자, 네, 주어가 여기까지죠, 그렇죠? 자, 인간의 아까 이거 경우가 이제 본성, 특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특성을 할게요. 특성에 대한 구별된 감정적 특성 또 나왔네. 특징은 보는 것이다. 이 펠로우 하면요, 이 동료를 보는 거래요. 그렇죠? 보는 것이다. 동료 인간, 가까이서 보는 것이고, 또 뭐 하는 거예요? 또 배우는 거래요. 지금 병렬 구조 같지 않아요, 이거? 어떻죠, 이거? 자, 보고, 배우는 거래요. 그들의 이야기를 배우는 거. 그것에 의해서 판단하는 거. 그들의 어떤 캐릭터, 특성과 요거는 신뢰성이에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뭐 한다는 거예요? 특성이 뭐 한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듣고 배우는 거예요. 됐어요? 이야기를 듣고 배워가지고 신뢰성을 파악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정리가 돼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 뒤에는 이 단계 안 나오거든요. 그 다음 볼게요. 그래서 이것은 계속 쭉 그려왔다. 이 세 개부터. 이게 홍적세라는 뜻이거든요. 저 처음 봤어요. 홍적세. 이게 무슨 뜻인지 좀 불러드릴게요. 인류가 발생하여 진화한 시기. 인류가 발생하여 진화한 시기. 홍적세. 저도 몰랐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한 문장이었으면 한 문장으로 끝났을 텐데 두 개 똑같죠? 맞아요? 그럼 강화가 좀 돼요, 안 돼요? 조금 되죠. 스토리가 좀 더 중요해지나요, 안 중요해지나요? 조금 더 중요해지죠. 한 번 더 나온다면 개 중요해지죠. 됐어요? 다음 볼게요. 자, 첫 번째 밴드라고 하면은 물이에요, 물인데, 자, 분류되어지는 이 제누스가 속이란 뜻이거든요. 속, 어떤 종, 이렇게 약간 이거 인간 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모, 제누스 호모라고 하면 이제 인간 속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들의 어떤 조상들의 분류되는 첫 번째 무리. 인간으로 또는
그들의 인간들의 조상들로 분류되는 첫 번째 무리라는 뜻이에요. 그들은 수렵 채집인들이었다. 이건 또 새로운 정보죠. 앞에는 이야기 말하기였는데 갑자기 옛날 사람들은 수렵 채집인이었다. 그걸 왜 얘기했을까를 모르죠. 다음 볼게요. 자, 누구누구와 같이 오늘날 누구누구와 같이 누구인지 몰라요 저도. 자, 누구누구와 같이 그들은 거의 확실히 의존했다. 정교화된 협력 행동에 단지 뭐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From one day to the next 하면요. 이게 하루하루예요. 뭔가 이런 단어 언제 쓰냐면요.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갈 때 할 때 써요. 힘들게 하루, 그 다음날 하루 막 이렇게 하면서 살아갈 때 보통 씁니다. 됐어요? 지금 이 4번은 1번, 2번과는 약간 잘 모르겠어. 1번, 2번 문장과는 약간 동떨어져 있는 것 같고 3번 문장과 비슷한 것 같아. 그렇죠? 3번 문장에 수렵 채집이 나왔고 걔네들이 생존하려고 노력하는 거 맞잖아요. 수렵 채집 생존하려고 협력 행동하는 거 맞잖아요. 그래서 두 개 3번, 4번 연결시켜주세요. 1번, 2번과 3번, 4번 연결인 거죠. 근데 이제 이 1, 2, 3, 4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저는 모르죠. 그 뒤를 봐야 돼요. 자, 결과. 이거 뜻이 그 결과예요. 그 결과, 이것은 요구한다. 정확한 어떤 지식을, 뭐에 대한 인간 어떤 역사와 어떤 성취, 각각의 그들의 어떤, 이 무리, 메이트라고 하는 건 뭐 친구 이런 거 같아요. 무리라고 할게요, 그냥. 그들의 무리의 각각의 어떤 성취와 개인적인 어떤 그 역사의 정확한 지식을 요구했다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옛날에 수렵 채집인이 살았는데 얘네 협력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협력하는 거죠. 왜 하죠? 생존하려고. 협력. 그 이유는 생존. 그럼 생존하기 위해서 뭐 했대요? 정확한 지식. 뭐에 대한 정확한 지식? 역사적 지식. 됐어요? 성취와 역사적 지식. 여기까지 내려오면은 스토리텔링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럼 돼요. 이게 보세요. 지금 이거를 풀려면은 1번, 2번이 기억나야 돼. 지금 이거 읽으면서.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됐어요? 다음 볼게요. 자, 똑같이 그들은 필요로 한다. 공감적인 어떤 감각. 이거 아까 본 적 있지 않아요? 첫 번째 문장에서. 첫 번째 문장 가보세요. 공감에 비슷한 그 감정 이런 거 나왔습니까? 첫 번째 앞부분에서. 감정 뭐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모셔널. 여기서 이런 걸 발견하면 대박인 거죠. 이해됐어요? 아까 전에 그 스토리텔링 외에 감정적 특성 중에 하나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보세요. 저거 다시 보세요. 그들은 필요로 한다. 공감 감각을 감정에 대한, 성향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됐어요? 묘하게 연결되지 않아요? 정확하지 않더라도. 두 가지의 묘한 연결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엔파서릭, 요거랑 이제 감정적인 거, 요 필링이랑 감정적인 거 연결되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지금 생존을 원했는데 협력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취 역사적 지식이 중요했고 그러다 보니까 스토리텔링이 중요할 수도 있다는 거. 미묘한 연결이죠. 그렇죠? 아직 확실하지 않고요. 그 다음 볼게요. 자, 이것은 준다. 깊은 만족을 준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구문이 특이한 게 요거는 삽입이고요. 여기가 진주어예요. 이게 가주. 이게 진주어. 됐어요? 그럼 진주어가 만족되다는 거죠. 만족 준다는 거죠. 진주어가 뭐예요? 배울 뿐만 아니라 공유하는 거, 감정들을. 자, 스털이라고 하는 거를 역적으로만 보지 않으면 이거 맞출 수 있어요. 이게 감정을 흔들다예요. 격앙을 시키다, 뭐 자극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자극된이라고 해석해요. 뭐에 의해서? 스토리에 의해서. 다른 어떤 동료들에 의해서 말해진 스토리에 의해서 자극받은 어떤 감정을 공유하는 거. 됐어요? 그걸 통해서 뭐 한대요? 그게 엄청나게 만족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 좋은 거다. 됐어요? 그럼 이렇게 연결시키면은 수렵 채집인 협력 필요한데 생존 위해서 성취와 역사적 지식이 필요한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스토리 공유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거 되면 되는데요. 이해됐나요? 정확히 말하면 감정 공유죠. 스토리를 통한 감정 공유.
답 뭐예요? 답 1번이에요. 별거 없죠, 그렇죠? 근데 되게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이거를 해설하기 좀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다양한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를 정확히 정리해서 알려줄 수 있을까? 난 좀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왜냐면 여기 있는 스토리텔링 나왔네. 스토리텔링 하면 편하겠지만 실제로 되게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선생님 뭐가 중요한데요? 이게 왜 중요해요? 여기서 분명히 헌터 게더를 나왔으니까 이거 수력 채집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연결시키는 게 중요한데 강의하기는 힘든 질문이었습니다. 이해되셨죠? 다음 가볼게요. 하나만 더. 마지막 질문 제가 해석을 안 했는데, 자, 이러한 어떤 수행의 어떤 전체는 효과가 있다, 성공한다. 이 생존과 이 재생산에서. 제가 이걸 안 했네요. 제가 이걸 안 해가지고 헷갈렸나 봐요. 왜냐면, 보세요. 6번에서 마지막 뭐라고 했어요? 감정 공유라고 했죠. 이거 공유라고 했죠. 그죠? 스토리 공유라고 했는데, 7번 가보면 그 스토리 공유가 이러한 어떤 수행이 뭐에 도움된대요? 생존에 도움된대요. 네. 요게 생존에 도움된대요. 연결되잖아요. 네. 제가 이걸 안 했나 봐요. 안 하니까 왜 나왔지? 저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무튼 요 스토리 공유, 감정 공유가 생존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자, 요 얘기를 왜 했을까요? 다윈 이론의 현상이다. 무슨 말이에요? 다윈은 뭐예요? 진화론이죠. 생존. 연결되잖아요. 됐어요? 그럼 생존과 관련 있는 게 뭐예요? 이야기, 공유. 됐어요? 다음 볼게요. 14번. 요거는 쉬워요. 요거는 쉬운데,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는 거는, 이런 식으로 쉬운 거를 어렵게 만드는구나를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죠. 스케일링업. 이거 제가 규모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크기. 규모를 올리는 거. 작은 거로부터 큰 것까지. 그것은 종종 수반된다. 뭐에 의해서? 진화에 의해서. 뭐로부터? 단순성에서 복잡성으로. 라고 했어요. 그럼 지금 이 while 앞에까지는 복잡해진다는 거죠. 규모가 커진다는 것은 복잡해진다. 맞나요? 근데 while이 나왔어요. while 뒤에는 역접이 나오나요? 순접이 나오나요? 뭐가 나오죠? 순접? while 뭐 반면이라는 뜻인데요. 반면. 근데 동안에도 있어요. 아까 동안이라고 보면은 요게 이제 순접인데 반면이라는 말도 있기 때문에 역접도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자, 다음 볼게요. 자, 그 다음에 2번을 봤는데 2번에서 이것은 흔하다. 공학에서, 경제학에서, 회사에서, 도시에서, 유기체에서 아마도 대부분의 극적으로 진화적인 어떤 과정에서. 자, 지금 보세요. 지금 이 문제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 일단 첫 번째 빈칸 때렸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정확하게 없죠. 그렇죠? 근데 2번에서 이 2번 문장에서 알려주면 좋은데 2번 문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것은 흔하대요. 이 말밖에 안 했어요. 1번 문장이 흔하대요. 그럼 근거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늘려버린 거예요. 더 큰 문제는 3번에서 예를 들어라고 했잖아요. 제가 옛날에 강의할 때 예를 들어 뒤에가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앞에가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앞에가 중요하다고 했죠. 근데 앞에 빈칸 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죠. 일반론이라고 해가지고 이 앞쪽이 일반론인데 일반론의 가장 핵심이 되는 문장에다 빈칸 뚫어버리니까 우리가 아예 방도가 없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거 봐야죠. 문장이 길어요? 짧아요? 길죠. 이렇게 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문장 속에서 구조 분석을 기가 막히게 잘하셔가지고 여기를 봤잖아요? 그럼 맞출 수 있어요. 여기 보셨습니까? 풀 때? 왜 어렵게 만든지 아시겠죠? 단순한 건데 어렵게 만든 거예요, 지금. 해석을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풀 때 이 부분 해석이 됐는지 안 됐는지 포인트를 잡으면 될 것 같아요. 해석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스카이스크래퍼, 요거죠. 고층 빌딩에 이렇게 약간 표시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거. 자, 큰 도시의 스카이스크래퍼는 상당히 더 복잡한 물체다. 뭐보다? 현대에 어떤 살고 있는 어떤 그 거주지보다 작은 도시. 모데스트가 뭐 이렇게 약간 점잖게 작게 이런 뜻도 있나 봐요. 자, 하지만 나왔죠? 중요하죠, 그렇죠? 자, 앞에서 무슨 말을 했냐면 작은 도시, 작은 마을에 있는 가정집보다
고층 빌딩이 훨씬 더 복잡하다라고 했어요. 근데 벗이 나왔다고 하는 거죠. 이걸 보는 순간 앞에 있는 1번 문장의 while과 되게 흡사하다라고 이 연결해서 도킹을 시켰다고 한다면은 뒤에가 아주 연결만 하기 편하게끔 만들 수 있었어요. 뒤에 볼게요. 하지만 자, 언더라인 아까 얘기했죠? 기저에 깔려있는 원칙, 건설 원칙, 디자인의 원칙 포함하여 어떤 질문을 포함하여 어떤 메케닉 하면은 뭐 공학이죠, 그렇죠? 그리고 뭐 에너지, 정보 어떤 뭐 배분, 그리고 크기. 이 electrical outlet 뭐냐면요, 전기 콘센트예요. 전기 콘센트의 크기. 그리고 물 수도꼭지, 전화기, 랩탑, 뭐 이런 것들 모두는 남아있다. 대략적으로 같은 걸로 남아있다. 앞에는 더 복잡해졌지만 이러한 기본 원칙들은 복잡해졌습니까? 똑같습니까? 똑같다가 된 거예요. 똑같다. 답 뭐예요? 10초 드릴게요. 10, 9, 8, 7, 6, 5, 4, 3, 2, 1. 답은 3번이에요. 자, 좀 더 읽어볼게요. 아직 다 읽었잖아요. 그렇죠? 자, 똑같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꾸며주는 게 있어요. 독립하여. 자, 빌딩의 사이즈와는 별개로란 뜻이에요. 독립하여니까. 따로 생각하는 거죠. 됐어요? 그럼 어떻게 그 더킹을 시키면 되냐면 지금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이 부분과 빈칸을 도킹시키면 돼요. 왜냐면은 벗이 있는데 벗이 while이랑 연결이 되고 more complex가 아까 그 while 앞에 있는 문장과 연결시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연결 한번 해보시겠어요? 일단 혼자 공부할 때 필요하니까요. 다시 벗이랑 while을 연결해 주시고 more complex랑 1번 문장에 아마 그렇죠? 뭐 complexity 요거랑 연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remain approximately the same을 빈칸에 연결시켜 주시고 자, 다 하셨으면 4번 해보겠습니다. 4번 문장. 자, 비슷하게라고 했으니까 어떤 말 나올 것 같아요? 저건 얘기 말로 해보세요. 비슷하게란 말이 나왔어요. 왜냐면 뭘로 해보세요? 네? 네? 뭐라고요? 순잡이죠. 그 풀어 설명하는 거죠. 규모가 커지면은 복잡해지겠지만 실제 원리 원칙은 똑같다. 그 말 나올 거 하지 않아요? 그걸 예측을 하면 돼요. 그럼 안 읽어도 돼요, 이제. 됐어요? 자, 전 읽어볼게요. 수업이니까. 유기체는 진화한다. 같도록 거대한 어떤 범위의 어떤 사이즈와 특별한 어떤 다양성을 뭘 폴로지 하면 형태예요, 형태적으로, 그리고 상호작용적으로. 그게 뭐냐면요. 뭐 하는 거냐면 종종 반영하는 증가한 어떤 복잡성을까지가 컴플렉시티예요. 여기까지가 컴플렉스를 연결해주는, 도킹해주는 부분입니다. 복잡한 거. 그 다음 또 나왔어요. 예시 나왔어요. 옛 뭐랑 연결하면 돼요? 여기에 but 있나요? 아까? 그 3번에 but 있잖아요. 1번에 while 있잖아요. 연결해주면 돼요. 그럼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기본 원리는 똑같다. 제가 왜 이런 말 하냐면 빈칸이 지금 첫 번째 뚫린다는 보장이 없어요. 뒤에 뚫릴 수도 있잖아요. 뒤에 뚫리면 앞에 있는 걸로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뒤에 볼게요. 쳐보세요. 하지만 기본적인 빌딩 어떤 그 벽돌, 뭐 세포, 미토콘드리아, 캐터필러 뭔지 몰라요? 심지어 잎. 이게 아까 제가 찾아봤는데 이게 모세관이라는 뜻이에요. 모세관. 제가 준비를 안 한 건 아니고요. 저도 까먹어요. 자, 이런 것들은 do not change래요. 네. 변하지 않는다. 몸이 커짐에 따라서 또는 증가하는 복잡성과 함께 바뀌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되게 중요하게 나왔는데요. 이 size랑 increasing complexity가 병렬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 병렬로 모르면요, increasing 엄한 데다 갖다 붙일 수도 있어요. 다시, 자, 지금 이 근본적인 어떤 빌딩 블록스 같은 거 있잖아요. 이 어떤 그 세포,
뭐 미토콘드리아, 이런 모세관, 이런 잎들 같은 것들은요, 변하지 않는데요. 버디 사이즈에 따라서 변하지 않고 증가하는 복잡성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데요. 어떤 복잡성? 어떤 이 분류 시스템에 그 안에서 그들이 엠베드하면요, 베드가 침대잖아요. 끼워져 있다는 거예요. 끼워진, 그들이 참여된, 끼워진 그러한 어떤 시스템에서 어떤 복잡성과 함께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눈에 띄게라는 뜻이에요. appreciable. 눈에 띄게. 띄게 해줘요. 그렇죠? 네.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여기서 제가 하나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만약에 문제를 낸다면은 빈칸을 마지막에 뚫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뚫을 거냐면 이렇게 뚫었을 것 같아요. 어디 있죠? 여기에 뚫었을 것 같아요. 제가 뭘 뺐죠, 지금? 우리 주제가 뭐였어요? 똑같다, 안 똑같다? 기본적 원칙은 똑같다, 안 똑같다? 똑같다 했죠. 이거 뭐예요? 바뀌었다죠. 제가 뭘 뺐죠, 지금? 낫을 뺐죠. 이 낫 어디로 보낼 수 있어요? 여기 낫으로 보내도 되지만 여기 앞에다 쓸 수 있잖아요. 노 같은 걸로. 살짝 꺾어가지고. 음이면 맞으면 되잖아요. 그럼 여기 두 줄 위에서 노를 본 상태에서 이 아래까지 문제 풀 때까지 노를 연결시켜서 해석할 수 있겠는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더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제 다 알았어. 내용 다 알았고 해석 힘들게 3번 문장 해석해서 다 끝냈어. 근데 마지막에 체인지를 못 받고 노를 못 봐가지고 틀려버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잘 고려해 주시길 바라고, 그래서 공부할 때는 마지막까지 꼼꼼히 읽고 뭐가 같은지 다른지를 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답은 3번인데요. 1번, 2번도 봐줄게요. 1번. incorporate는요, 포함하다예요. 그래서 뭘 포함하냐면, 외래의 어떤 항목들, 주변으로부터 이국적인 어떤 아이템들을 포함하는 겁니까? 똑같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국적인 걸 포함해버리면 달라지지 않을까요? 이거 그 자체를 유지한다, 똑같다는 말 나와야 되기 때문에 1번 아니고 2번. 배정한다, 새로운 어떤 기능들을 존재하는 구성 성분에. 그럼 배정에 대한 문제였습니까? 똑같다가 나와야 됩니다. 왜 똑같다가 나오냐면 우리가 계속 같은 문장이라고 찾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3번은 유지하는 것, 기본적인 요소를 바뀌지 않도록, 그리고 보존되도록. 됐습니까? 다음 볼게요. 15번. 안 지워줘. 잠깐만요. 요 물백묵 같아, 물백묵. 물로 하면 될 것 같아. 잠깐만요. 돼요. 좋았어. 쓰면 안 되겠다. 자, 그 다음 15번. 이것도 쉽죠, 그쵸? 쉽긴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뭐가 똑같고 안 똑같은지 보면 됩니다. 자, 누가 저자인지를 아는 것. 그녀의 의도가 무엇인지. 어디가 있죠? 여기까지죠? 자, 이 어떤 글이나 예술 작품을 만드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중요하대요. 누구한테? 우리 대부분한테. 하나 물어볼게요. 누가 작가인지 모르는 것은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죠. 이게 이제 자동적으로 생각이 되면 좋아요. 다음 볼게요. 왜냐하면 난 노잉 나왔잖아요. 자, 누가 썼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는 거. 여기까지죠? 네. 여기까지 묶어야 돼요. 자, 어떠한 예술 작품을 누가 썼는지, 누가 창조했는지 모르는 것은 좌절스럽다. 자, 두 문장을 통해서 똑같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누가 썼는지 아는 게 중요하다. 두 번째는 누가 썼는지 모르면 좌절스럽다. 합치면 뭐가 돼요? 누가 쓴지 아는 것은 중요하다. 됐어요? 답 뭐예요? 경호? 몇 번이에요? 2번이죠. 2번이 만약 안 나오잖아요. 그럼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2번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2번 해석을 해보면은, 여기 보시면, as much as가 있어요. 뒤에 있는 것만큼 이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뒤에 있는 것만큼 앞에 있는
하다 하는 건데, 우리의 흥미가 그들의 책 안에 있는 것만큼 작가 안에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강조하는 거는 작가가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됐어요? 이것에서 문제는 끝났어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가 같고 다른지. 일단은 제가 이 문장이랑 이 문장은 같다고 했어요. 그 다음 읽어볼게요. 자, 우리의 문화는 둘 다 높은 가치를 정체성에 스피커, 라이터, 아티스트. 똑같은 문장인가요? 똑같다 볼 수 있어요. 자, 우리의 문화는 큰 가치를 준다면서요. 누구한테? 작가의 정체성. 됐어요? 작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끝. 됐어요? 다음, 아마도 하나의 가장 중요한 양상. 이게 뭐냐면요. 작가 정체성이라는 뜻이에요. 이 부분을 이해하기 힘들 수 있어요. 이 문장이 약간 애매해요. 왜냐하면 실제 이거 애매하게란 말이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해볼게요. 해석을. 자, 하나의 가장 중요한 어떤 작가 정체성의 어떤 양상은 애매하게 이해되는 존재다. 뭐에 대해서? 인간의 이 창의성, 어떤 개성, 그리고 권위. 어떤 권위냐면 기본적인, 일반적인 작가 정체성이 제공하는 그러한 권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알아낼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보세요. 가장 중요한 양상이 나왔죠. 그리고 개인성, 작가 정체성이 나왔죠. 어떤 말 하는 것 같아요? 작가가 중요하다. 됐어요? 근데 그게 애매하게 이해되긴 해. 하지만 중요해. 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 안 되실 수도 있지만 해석 한 번 더 하고 넘어갈게요. 자, 아마도 하나의 가장 중요한 작가 정체성의 양상은 애매하게 이해되는 존재다. 뭐의 존재냐면 인간의 창의성, 어떤 개성, 권위, 이 작가 정체성이 제공하는. 됐어요? 가장 중요한 양상은 이런 것들의 존재다. 가장 중요한 양상은 이런 창의성, 작가 정체성의 존재다. 됐습니까? 자, 이거는 말 자체를 어렵게 한 거기 때문에 다 이해 안 되셔도 좋아요. 다만 작가가 뭔가 중요한가? 그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1번, 2번으로 먹고 들어갈 수 있으니까. 됐죠? 그 다음 4번 볼게요. 자, 만약에 이게 똑같은 문장이라고 할 때 이것은 생각할 수 없대요. 여기 가주어 나왔고 진주어가 이거예요. 자, 뭘 생각할 수 없을까요? 그냥 앞에 있는 걸 토대로 했을 때 어떻게 말하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게 되는 거예요? 작가를 알면 모르면? 알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작가를 모르는 게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왜냐면 아까 전에 작가를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작가를 모르는 것은 좌절스럽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unthinkable은 뭐랑 똑같은 말이에요? 좌절스럽다. 이번에 여기 frustrating을 연결시켜 주세요. 그럼 뒤가 예상이 되는 거죠?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문제 풀 때는. 만약에 제 1번, 2번에 답이 안 나왔잖아요. 여기서 끝내야 돼요. 강화되는구나. 지금 문장이 3개째 나오는구나. 네. 제가 읽어볼까요? 자, 방문하는 사람. 어디에? 예술박물관에. 이 방문하는 사람이 감탄을 하는 거. 이 room full of 하면요. 한방 가득 찬이라는 뜻이에요. 한방 가득 찬 그림에 감탄하는 거. 뭐 하면서? 모르면서. 알지 아는 거 없이, 이름을 아는 거 없이 개별적인 작가들. 그 아는 거 없이 막 감탄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누구 건지 몰라요. 피카소 건지 알면 미친 듯이 좋아할 텐데 피카소 건지도 모르는데 아무도 모르는 어떤 페인팅을 가지고 막 몰란다?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또는 지금 여기는 병렬이에요. 이 for 병렬. 자, 독자가 알지 못하는 거. 누가 작가인지 뭐에 대해서 이 어떤 소설에 대해서 그녀가 읽고 있는. 됐어요? 똑같은 말이죠. 이름 몰라. 말도 안 된다는 거. 됐죠? 다음 5번. 5번 아래에 있네요.
자, 이 출판사는 자랑스럽게 보여준다. 작가의 어떤 이름을 제껴이라고 하면은 책 표지, 그쵸? 표지죠, 맞죠? 요게 책 표지. 알아두세요, 그냥. 네. 요거는 책 등. 책 옆으로 보면 이게 또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타이틀 페이지 속표지. 그들의 책에 책 등과 책 표지와 책 속표지에 이름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감 넘치게. 왜요? 왜? 작가가 중요하니까. 똑같은 말 맞나요? 똑같은 말이죠. 네, 너무 쉬워서 체크를 못하겠어요. 다음 6번. 6번 같은 데서 빈칸이 있을 때 조심해야 될 거는 낫이 있냐 없냐. 부정은 있냐 없냐 조심하면 됩니다. 없어요 여기는. 자, 책 광고. 뉴욕 어떤 책 서평에서 그리고 뉴욕타임즈 책 서평은 정기적으로 포함한다. 그림을. 저자의 그림. 여기서 끝났어요. 인용한다 저자. 여기서 끝났어. 그들이 말할 때 뭐에 대해서 그들 예술가들의 작품을 말할 때 자, 그 둘 다. 둘 다는 뭐죠? 이 둘 다죠. 그렇죠? 둘 다는 보여준다. 대절을. 뭐를? 작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됐어요? 저 지금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하기가 좀 지루해요. 저는. 다음 볼까요? 16번. 16번이 좀 재밌어요. 16번이 좀 할만한 거예요. 이거는 솔직히 3월 교육청이거든요. 전 개인적으로 깔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근거가 살짝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이건 풀어드릴게요. 그래도. 네.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거니까 솔직히 이게 뭔가 뭐라 그럴까 보통 이 글을 쓸 때 이 어떤 글에 빈칸이 있으면 빈칸에 대한 이 근거가 좀 약간 정확하면 좋거든요. 되게 애매해요 이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풀었잖아요. 맞췄다 하더라도 근거가 잘못됐을 수 있어요.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자 16번 모든 운동선수는 이거는 이제 선천적인 뜻입니다. 선천적인 어떠한 그 선호를 가지고 있다. 이거는요, 직무예요, 직무. 이거는 자아. 두 개는 올로 나눠져 있습니다. 직무가 포함된 목표나 자아가 포함된 목표에 대한 선호를 가지고 있다, 스포츠에서. 지금 하나는 태스크, 하나는 에고. 이 두 개를 나눌지 안 나눌지 한번 고민해보세요, 한번. 자, 이러한 성향들은 가리켜지는 일과 그리고 어떤 자아, 목표, 성향입니다, 이거. 오리엔테이션 성향. 예, 지향이라는 뜻도 있고요, 성향이라는 뜻도 있고요, 방향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됐어요? 지금 두 개로 갈리는 거 보이세요? 과업이랑 자아랑. 이런 것들은 믿어진다, 발전하는 것으로 뭐뭐 동안 내내 이 어린 시절 동안 내내 발전하는 것으로 믿어진다. 주어로 뭐뭐 때문에 어떤 유형, 사람의 유형, 이 운동선수들이 커밍 컨택트, 수고입니다. 이거 접촉하다. 자, 접촉하는 사람들 때문에 어떤 발전한다는 거죠. 또는 어떤 상황, 그들이 두어져 있는, 그들이 위치해 있는 그런 상황 때문에 영향을 받는다 이런 겁니다. 됐어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두 개가 태스크, 이 에고, 골 이라고 하는 게 같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다른 어떤 상황 속에서 만나는 사람에 의해서 조정된다. 이 정도를 받아들이시면 돼요. 됐어요? 그럼 1번, 2번 둘 다 태스크, 인버브, 골이랑 에고, 인버브, 골이랑 설명해 주는 거 맞아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여기에 대한 서론을 풀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같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넘어갈게요. 3번. 자, 만약에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받는다면 부모의 어떤 칭찬, 뭐에 근거한? 그들의 노력에 근거한. 그리고 인정. 요거 지금 칭찬과 인정이 병렬인 거 아시겠죠? 어떤 인정이냐면 개인적인 향상에 대한 누구로부터? 코치에 대해서. 이러한다면 이라고 한 거예요. 다시
부모에게 어떤 노력에 대한 칭찬 받았거나 그리고 코치에게 개인적 발달에 대한 인정을 받았다면 그리고 또 있네요. 격려 받았다면 배우도록 뭐로부터? 그들의 실수로부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뭐 실수, 개인적 어떤 향상 그리고 노력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그런 그 상황에 처했다면 그들은 조장하는 가능성이 있다. 태스크 오리엔테이션. 이거 뭐죠? 이 과업 성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과업 성향. 그럼 물어볼게요. 이거 에고 오리엔테이션입니까? 아까 에고랑 태스크랑 두 개 있었잖아요. 이거 에고라고 할 수 있어요? 못하죠. 에고가 안 나왔잖아요. 태스크만 나왔잖아요. 에고 설명을 해줘야죠. 됐어요? 다음. 자, 이것은 된다. 자, 자연스럽게 된다. 가주어입니다. 자, 뭐가 자연스러우냐면 그들이 믿는 거. 뭐라고 믿냐면요. 성공이라고 하는 게 숙달, 노력, 이해, 개인적 책임과 연관성이 있다는 거. 자, 보세요. 이거 뭐예요? 과업 성향이에요? 자아 성향이에요? 과업 성향. 과업이에요, 과업. 4번까지 3번, 4번은요. 과업 성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 너 실수했지. 너 일하다 실수했잖아요. 일을 잘하게 됐잖아요. 됐어요? 배우는 게 있었잖아요. 노력했잖아요. 이게 과업 성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말 그대로 과업이란 거에 이제 붙일 수 있는 거죠. 자아라고 말하기엔 좀 어색하다고 하는 거죠. 자아는 나. 나의 개념이 나와야 되는데 그 다음 5번 보세요. 이걸 어떻게 보는지가 이제 핵심이에요. 자, 행동. 그들의 롤모델의 행동, 스포츠에서 또한 요것도 별표예요. 별표가 두 개예요. 롤모델이라는 거에 별표. 오, 죄송합니다. 제가 흥분했나봐요. 롤모델이라는 거에 대한 별표. 그리고 또한이라는 거에 대해서 별표. 영향을 준다. 이 발전에. 자, 물어볼게요. 롤모델은 에고에 가까워요? 태스크에 가까워요? 롤모델은 내가 어떤 사람을 나화시키는 거잖아요. 에고예요? 태스크예요? 에고가 들어오면 맞출 수 있어요. 에고가 안 들어오면은 이거를 완전 자기 멋대로 해서 맞출 수밖에 없어요. 됐어요? 이게 에고로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힌트 또한도 있잖아요. 또한이 뭐냐면 보통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또한이라고 하는 건 주제는 똑같고 소재가 다를 때 얘기하는 거예요. 둘 다 이 사람의 성향을 바꾸는 건 맞아요. 하지만 앞에는 과업 성향을 바꿨고 이번에는 에고 성향이 바꾼다는 거를 인지했을 때 얼소가 특별해 보이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에고에 대한 힌트다라고 보여지면은 여기서 한번 정리할 수가 있어요. 됐어요?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 이제, 이게 제가 이게 좀 싫어하는 질문인 이유가 이것 때문에, 6번 때문에. 잠시만요. 자, 그런 환경. 이거 롤모델의 환경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롤모델과 관련된 환경. 이 환경은, 이 에고 환경은 아주 다르다. 뭐랑? 어떤 환경인데요. 어떤 환경이냐면 거기서 그 아이들이 만들어지는 뭐에 의해서? 보상에 의해서. 이기는 거에 대한, 승리에 대한. 근데 문제는 언론이 나왔다. 승리만으로에 대한. 됐어요? 승리 말고는 다 엿먹으라고 해. 다 승리만 중요해. 라고 하는 거 느끼시겠어요? 그건 다르다고요. 롤모델이 그 승리만 추구하는 거랑은 다르다고 선긋는 거예요, 지금. 에고의 오리엔테이션이 승리만 하는 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되게 이분법적인 노력을 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노력이 우선되냐? 결과가 먼저 이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지금 거기에 대한 반기를 든 거예요. 네. 무조건 성공이 지금 롤모델과는 에고랑은 다르다. 다음 또 있어요. 칭찬. 뭐에 대해서? 최고의 점수. 최고의 점수. 네. 뭔가 이제 이기는 것만 추구하는 거 있잖아요. 최고 점수는 뭐예요? 1등이죠, 1등. 다음 비판 또는 미선발. 여기 대놓고 나오죠? 자, 그들이 최고의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선발이 돼요. 또는 비평이 돼요. 이거 이제 되게 좀 안 좋은 거잖아요. 느낌 나쁘잖아요. 그렇죠? 이거랑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에 끝인데요. 그의 스타일이 건네주다. 동등하지 않는 인정을, 평등하지 않는 인정을 건네주다. 나쁜 거잖아요. 됐어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선을 정해야 되는데, 보세요. 지금 말하고 있는 6번 있잖아요. 6번은 이 에고랑 나쁜 거를 갈라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태스크랑도 에고는 갈라줘야 돼요. 우리가 평소 생각하면은 이거는 노력이라고 했고, 이거는 보통 뭐 결과 또는 재능이라고. 제가 재능을 왜 쓰는지 아세요? 노력 없이 할 수 있는 거니까. 노력과 반대된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니까. 하지만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잘할 상인가? 내가 공부를 잘할 상인가? 이렇게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원치 않는, 평등하지 않는, 그리고 너무 승리만 집착하는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결과에 대해서 나쁜 결과 이딴 거는 이 에고랑 같지 않다고 하는 거죠. 남은 건 뭐예요? 순수한 재능, 어떤 순수한 결과를 추구하는 거, 나빠 보이지 않는 결과를 추구하는 거, 이딴 거는 에고에 남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남을 수 있다고 하는 게 정리가 되면 다 맞출 수 있어요. 하나 더 7번까지 볼게요. 자, 이러한 종류의 환경 도와준다. 에고의 어떤 에고 성향의 성장을, 번창을 도와준다고 한 거예요. 그럼 일단 여기서 노력이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들어가면 안 돼요. 노력이 들어가면 안 돼요. 일단. 왜? 노력은 과업이었으니까. 됐어요? 노력이 아닌 걸 찾아보세요. 답 2번 나오겠어요? 그래서 2번인 거예요. 솔직하게 말해서 이걸 좀 더 쉽게 만들려고 했다고 한다면 이 6번을 지웠을 것 같아요. 헷갈리니까. 에고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그 다음 에고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할 것 같아요. 근데 에고에 대한 얘기를 되게 간접적으로 한 겁니다. 이거는. 에고가 얘랑 구별된다라고만 한 겁니다. 구별되는 게 두 개 있었죠. 첫 번째 구별은 과업 성향과 구별. 두 번째는 정말 쓰레기 같은 너무 이렇게 막 결과주의 이거랑 비교되는. 근데 결과주의가 아니라고 해서 재능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어요. 재능 추구하면서 너무 결과에만 집중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능 중요하지. 하지만 무조건 승리만 칭찬하는 사회는 잘못됐어. 말 가능하잖아요.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생각하는 게 이 수업 시간 동안 이 가능하겠냐는 거 쉽지 않다는 거죠. 답은 2번이고요. 여러분들 한번 고민 한번 해보세요. 제가 충분히 고민하고 설명을 드린 거지만 여러분은 또 궁금증을 또 자아낼 수 있으니까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넘어가세요. 덕분에 이제 17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할 수 있어요. 요것도 쉽긴 하거든요. 쉽긴 한데, 여러분들이 이제 약간, 이 문제가 이딴 식으로 나오는구나 하는 개념을 잡을 필요가 있어요. 자,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뉴욕타임즈는 이 run이라고 하는 뜻 중에서요, 기사를 싣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거죠, 이거. 저 맞추면 몰라요. 싫다요? 시험 맞아요? 알았어요. 싫다. 이 기사를 실었는데요. 뭐라고 이름 지어진 거냐면, 왜 기다리는 거는 torture, 고문인가? 자, 그 어떤 기사는 줬다. 완벽한 설명을. Q rage라 Q가 뭐예요? 우리 뭐 Q 돌린다 이러잖아요. 이렇게 기다리는 줄을 서면 생기는 rage, 분노. 줄분노라고 할까요? 줄분노. 네, 정확한 의미는 잘 몰라요. 하지만 줄 서서 기다리면 빡치는 건가? 왜냐면 여기 기다리면 빡친다고 했잖아요. 고문이다. 자, 그래서 이것은 뭐에 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줄을 서다가 화나는 이유. 빈칸은 줄을 서다가 화나는 이유다. 약간 그 이유라고 하는 게 이거 해석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에 대한 것이다. 이런 성향에 대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이 빈칸이 나온 게 겸손, 공정성, 효율성 이런 특성이잖아요. 그렇죠?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특성 때문에 줄 서다가 분노가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유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다음 볼게요. 해보세요. 요것도 해석이 아마 안 될 거예요. 우리 앞에서 누군가가 뭘 잘랐어? 이게 뭐냐면요. 스치기야, 스치기.
끼어들다. 자, 우리 앞에서 누군가 끼어들었을 때 이것은 우리를 화나게 한다. 자, 우리는 기꺼이 간다. 긴 길을 간다. 긴 어떤 길을 간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 늦게 도착한 사람들, 우리보다 먼저 제공받지 않도록 우리 전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늦게 온 사람은 제공을 우리보다 늦게 받아야 정상이죠. 빨리 온 사람이 빨리 받아야 정상이죠. 뭐라고 바꿀 수 있어요? 선착순. 됐어요? 그럼 우리는 선착순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라고 볼 수 있겠어요? 긴 길을 간다면서요. 기꺼이 긴 길, 손해를 보더라도 긴 길을 간다. 선착순을 위해서. 됐어요? 선착순. 문제가 뭘까? 한번 볼게요. 자, 몇 년 전에 어떤 그 이스라엘 연구자들은 연구했다. 사람들의 선호도, 뭐에 대한? 다른 종류의 줄에 대한. 자, 이 뉴욕타임즈가 말하기라고 했습니다. 자, 실험이 나왔네요. 이건 솔직히 이것과는 약간 정확한 연결은 안 돼요. 뒤에 실험 결과를 봐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뒤에 볼게요. 4번. 사람들은 선호할까요? 그 서에 있는 거. 이게 뭐냐면요. first come, first serve가 뭐냐면 선착순이에요. 자, 선착순을 선호할까요? 물어본 거예요. 선착순. 아니면 그들은 또 기다릴까요? 다수의 줄. 그게 뭐냐면 흔하대요. 슈퍼마켓에서 흔하고 그리고 요구한다. 개인에게 기다릴 것을. 나눠진 선착순 줄에서 기다릴 것을. 자, 지금 두 개가 있죠. 둘 중에 뭘 원할까냐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첫 번째 뭐예요? 한 개의 선착순 줄. 두 번째 뭐예요? 여러 개의 선착순 줄.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개의 선착순 줄과 여러 개의 선착순 줄의 차이. 누가 더 빨리 빠질까요? 여러 개죠. 근데 여러 개의 선착순 줄은 실제 선착순을 보장합니까? 보장 안 하죠.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죠? 공정성의 문제라고 나오면 답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파악이 되면 다 되는 거예요. 다음 볼게요. 자, 사람들은 압도적으로 원한다. 그들의 어떤 선착순이 되기를 원한다. 다수의 선착순 또는 분리 선착순이 아니라 그냥 선착순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뭘 원한다는 거예요? 공정성. 됐어요? 자, 그리고 그들은 기꺼이 기다린다. 70% 더 길게 기다린다는 거예요. 왜? 공정성을 위해서. 손해를, 희생을 감수한다고 하는 겁니다. 답 계속 나오고 있죠. 다음 볼게요. 7번. 다시 말해서 그들의 시간과 교환하여 사람들은 얻는다. 어떤 것을 그만큼 중요한 어떤 것을 얻는다. 그게 뭐예요? 공정성. 됐어요? 줄 서는 사람들이 빨리 가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가지 않고 한 줄로 선착순으로 오래 기다린 이유가 뭘까요? 새치기 하지 않기 위해서. 공정성. 끝. 됐어요? 답은 1번입니다. 2번은요. 겸손이고요. 3번 효율성, 4번 자신감, 5번 책임감입니다. 됐어요? 제가 이 17번은 갖다 표시 안 했지만 여러분들이 갖다 표시할 수 있겠죠? 네. 하나만 알려드리면 하나만 제가 표시해 드릴게요. 다시 보면 이 2번 문장 보시면요. 확실하게 하려 한다. 이 뒤쪽에 make sure부터 있죠. make sure부터 끝까지 한번 밑줄 쳐보세요. 먼저 온 사람이 붙죠. 늦게 온 사람이 먼저 가져가지 않는 것을 확실하게 하려고 하는 거. 이게 뭐예요? 7번의 중요한 뭔가죠. 됐어요? 단순히 선착순 한다는 게 아니에요. 뭔가가 절대로 늦게 온 사람이 먼저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 거. 이거는 내가 선착순 한다는 게 아니라 남들이 불공정하게 뭔가를 가져간다.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뭔가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것과 연관시킬 수 있다면 다 이제 똑같은 말 하는 거기 때문에 답이 더 명쾌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고생하셨고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여러분 좀 보입니까 이제? 솔직히 말해서 이거 4월 교육청 모의고사에 고3 거예요. 여러분 이제 고3 되시잖아요. 고3 거 문장이 되게 어렵나요? 가장 어렵다고 평가받는 빈칸도 이 모양이에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분석하시고 해석만 제대로 하시면요. 4개 중에 3개는 무조건 맞출 수 있어요.
상당히 좀 어렵게 나옵니다. 보기까지. 근데 그 정도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보면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만 훈련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다음 시간 숙제를 좀 알려드릴게요. 18, 19, 그 다음에 코어런스. 이거 배워야겠네요, 이제 대망의, 네. 여기 107페이지 있잖아요. 일단 패러프레이징에 18, 19 풀어주시고요. 이 107페이지에 1, 2, 3번, 4번까지. 아니구나. 지금 107페이지 보면요. 똑같은 지문이 1번과 1번 연습이 이렇게 있어요. 요거를 3개 풀어보세요. 3개. 3번까지. 거의 112페이지까지죠. 문제 풀기 쉽게끔 제가 이 뒷장에다가 이렇게 다 문장을 나눠놨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푸시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번까지 풀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고생하셨고, 맞다. 요거 숙제. 자, 신텍스도, 잠깐만요. 지금 우리가 45페이지 5번까지 했잖아요. 45페이지 6번부터 49페이지 4번까지. 진도 빨리 나갈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고생하셨고, 네, 박수 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